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1일 금요경마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월말 경주로 서서히 좀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역시 편성은 이번 주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는 이제 이경주였었죠. 추천 경주였었던 이경주에서 뭐 대우시대 오픈 더 스카이 15.7배 적중해내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인기 마필인 포나인지나 킹사이먼은 뭐 받지도 않고 잘라내고 갔던 그런 마필이고, 뭐 오픈 더 스카이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현장에서 뭐 인기 1위까지 팔렸는데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힘은 좀 들찬 느낌이에요. 좀 둔탁한 느낌이고 좀 고개도 다소 높은데 뭐 뛰면 뛸수록 더 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그밖에 3경주에서 3.1배, 또 6경주에서 3.8배, 일요 부산교차 5경주에서는 팡팡 히어로의 I'm Your Father 13.3배. 팡팡 히어로는 뭐 제가 방송에서도 보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뭐 팡팡 히어로를 놓고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만만치 않은데 이번 경주 이번 주에 추천 경주는 2경주 5경주, 9경주, 3개의 경주가 역시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육군 참바타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는 1번마 가보킨즈 중심으로 밴드판이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2번마 싱글 번글이 뭐 강력한 대끼를 형성할 테고, 뭐 7번마 천지개벽, 8번마 신비한 질주, 또 외곽에 12번마 프라이즈킹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쨌든 1번마 가보킨즈는 뭐 충마로 인정하고 합니다. 지난번에 준우승에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또 일본 게이트에서 이번 경기는 뭐 단독 선행도 아주 뭐 편안하게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성 자체가 좀 약한 그런 편성이 이번 경주가, 따라서 가부퀸즈는 인정이 되는데, 이 싱글 번글번글은 이거 못 믿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번글번글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3차기 가능성은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는 2달 만에 나왔죠. 그러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물론 뭐 편성은 강하지 않고 유연명 기술이 안 좋게 게이트이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는 번글번글도 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 자질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뭐 데뷔전에 3차기 다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번글번글을 믿고 공략하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은 외곽의 12번마 프라이즈킹입니다.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인데, 뭐 이 마필은 스피드도 있고 끈기도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스피드가 안 나오는 마필은 아니죠. 거기다 뚝심까지 겸비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장거리 가서도 활약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신망이 때문에 외곽 게이트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피드도 뛰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선입관에만 부탁한다면 또 모래도 뭐 충분히 안 맞고 빠른 적응을 보일 수 있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을 갖는 12번 프라이즈킹 뭐 간신권에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뭐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조금 쉽게 흘러갈 거예요. 5번마 투투랩터와 2번마 끝판 에어로. 문제는 이제 요 두 마필의 대끼리 동반 입상하기는 절대 쉬운 그런 레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숨겨져 있는 마필들의 전력도 여기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1번만 투투랩터도 그렇게 센 마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니피 잡아치고는 스피드가 많이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서승우 기수가 물론 데뷔전에서 이제 3차에 갖다 됐고, 이번 경주도 어쨌든 앞선에 좀 더 붙여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많이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투투랩터도 뭐 지난번 이상의 경주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보여지고, 또 편성이 이번 경주가 만만치 않아요. 지난 데뷔전보다도 훨씬 좀 센 편성이기 때문에 투투랩터도 가시는 못하고, 기본 자질은 뭐 이번만 끝판에 여러가 센 마필입니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많은 그런 마필인데 물론 데뷔전은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 주행 검사 때는 뭐 최은경 기수는 호흡을 맞추고 데뷔전에서 다실바 기술을 기술시켰는데 그만큼 뭐 입상에 대한 의지도 높은 마필이죠. 따라서 투투랩터나 끝판 에어로 기본 자질은 뭐 끝판 에어로가 훨씬 센 마필이에요. 따라서 투투랩터보다는 그래도 끝판 에어로를 좀 더 세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또 복병만 한두 노려봐야죠. 일단 뭐 끝판 에어로에 붙이고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신마기 때문에 조금 2% 정도의 어떤 그 변수는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끝판 에어로는 세게 보는데 복병권에 있는 마필도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뭐 준비도 상당히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앞으로 보여줄 거는 여력은 상당히 많은 마필이에요. 전력이 노출이 안 될 것뿐이지.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짭짤한 배당 뭐 주력 한 방까지도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1300이기 때문에 정말 뭐 기복을 보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들이 대거 몰려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2번마 메이저 댄서, 10번마 리체 두 마필이 뭐 강력한 대기를 형성할 테고 여기에 7번마 데스티니, 9번마 해성스타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 액면적으로 보면 뭐 메이저 댄서나 리체가 조금 근소하게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마필을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죠. 리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편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는 발주가 상당히 늦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다 최선의 체력을 전결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믿음도는 좀 떨어지고 메이저 댄서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에서 그 앞선 공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뭐 최근에 연속 3창에 머무르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따라서 2번, 10번의 대결의 승부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숨어있는 목병 한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안쪽에 1번은 위닝홀입니다. 이 위닝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가 좀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인데 위닝홀을 왜 보냐면 이 위닝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있다고 봐요. 완전 똥말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외측 사행기를 가지고 있죠. 지난 6월 10일 경주에서도 계속 외곽으로 기대면서 능력 발휘가 전혀 안 되면서 그러면서 공백을 또 가지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1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조교도 아주 신경 써서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워낙 강하지 않기 때문에 위닝홀이 안쪽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두권 선입권에서 안쪽에 다 갇히는 순간에는 외곽에 대한 사행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덜고 가고 그렇다면 직선주로 해서 뭐 한 발을 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만 위닝홀의 이변 가능성도 이번 경주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저는 좀 변수가 있다고 봐요. 배당판은 11번마 로얄 루비 중심으로 돌아가죠. 7번마 매직 위너, 8번마 남방전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이 11번마 로얄 루비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로얄 루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좀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입니다.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는 안 나오는데 대신 스피드는 나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물론 데뷔전에서 막판에 늑발을 하고 올라오면서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우승 마필과 7마신 제가 볼 때는 뭐 레이스가 잘 풀려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경주거리가 역시 뭐 로얄 루비가 다시 한번 1300인데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늦게 늑발을 하면서 늦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얄 루비가 압도적 인기 1인데 불안 요소는 분명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굳이 로얄 루비를 축으로 갈 필요는 없고 로얄 루비가 뭐 선전을 해주면서 입상을 해준다면 뭐 조금 먹겠습니다만 대신 로얄 루비가 빠지는 순간에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이번 경주가. 일단 뭐 매직 위너도 나쁘지 않고 남방정설도 물론 나쁘진 않아요. 남방정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 8월달에 주행거선 때 이제 파울로 기수랑 호흡을 맞춰봤죠. 따라서 뭐 남방전설도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외곽의 12번마 달콤한 인생도 선행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워낙 뒷심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릴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남방정설의
번째 선행도 좀 메리트가 있고 매직위너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다 이긴 해요. 그렇지만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면서 뭐 조교는 4주 조교를 하다시피 아주 강하게 하고 나왔고 편성이 강하지 않고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매직위너에게도 뭐 충분히 기회가 올 텐데 제 관심 마필은 10분마 천지 챔프입니다. 이 천지 챔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5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상태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스타트를 하면서 옆에 마필과 부딪히면서 뒤로 밀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이호식 기수인데 뭐 최은경 기수보다는 그래도 이호식 기수가 낫지 않나 보이지고 어쨌든 공백기 이후에 뭐 두 번째 경주라는 점에서는 뭐 컨디션도 뭐 지난번 못지않게 여전히 좋고 편성이 일단 물론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천지 챔프의 정상적인 발주 이후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뭐 이번 경기로 10번마 천지 챔프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레이스죠. 뭐 강축이 없고 뭐 능력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것도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일단 액면적으로는 뭐 10번마 레이첼, 또 여기에 5번마 한남 누키, 3번마 대보름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안쪽에 1번 마초 명호까지. 레이첼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일단 뭐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선행을 쉽게 간다 그러면 뭐 레이첼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과연 이제 얼마만큼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일차적인 문제가 되겠고 기타 마필도 다 기본 마필이죠. 뭐 대보름달이나 하나누키나 마초명운이나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일단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레이첼이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그 밖에 마필들은 사실 인정이 좀 안 되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역시 이번 경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수는 많아요. 보병이 있는 그런 에이스고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컨디션도 물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경주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뭐 강축도 없는 그런 에이스고 인기마들의 전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뭐 좋아진 컨디션, 좋아진 조건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 뭐 배당이 좀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놓고 역시 복대복 막권까지 일단 뭐 주력은 한방 막권도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아리까리 중심으로 배담해 돌아갑니다. 9번마 강호아이언, 4번마 원더보이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리까리가 좀 나은 건 사실이에요. 이 아리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9월 달에 요거 뭐 주 한 방으로 맞춰드렸고 또 현장 방송에서도 아리까리가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아리까리 같은 경우는 그 안쪽 게이트보다는 바깥쪽 게이트에 있었을 때 잘 뛰는 마필이에요. 안쪽 게이트에 갇히면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9월 달에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는 역시 안쪽 게이트 4번 게이트에서 최선의 3착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약하고 아리까리가 단독 선행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 이런 점에서 대련은 가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선행을 못 가고 기습을 허용하고 안쪽에 갇혀버리면 의외의 또 졸전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거 양날의 검 같은 마필입니다. 선행을 쉽게 간다면 유리한 마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 갇혀버리면 안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9번 강화연이나 4번 원더보이는 이 강화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마필이에요. 전형적으로는 장거리 혈통이고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1300, 1600, 1400 이런 경주거리가 좀 나았는데 이번 경주는 1200입니다. 1200이라면 지금까지 그 힘으로 뛰었기 때문에 뭐 1600에서 3착 또 1300에서 뭐 4착 이렇게 착수권에 진입했는데 이 단거리라면 오히려 좀 더 불리한 상황이지 않나 보이지고 원더보이도 물론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것은 뭐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어요. 줄어든 경주거리도 나쁘진 않아요. 이 마필도. 근데 문제는 원더보이란 마필도 기본 능력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이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경주 노리고 가야 되는 복병은 7번마 포마이 드림입니다.
이 포마이드림 같은 경우는 공백기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뭐 컨디션도 충분히 조율하고 나왔고 이번 필도 지금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는데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레이스예요. 아리까리가 지금 선행과 갈 정도로 레이스가 느리다면 뭐 포마이드림도 충분히 강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포마이드림도 이렇게 느린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뭐 구간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는 안 어울리는데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의권, 정계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마필이고 컨디션도 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번 포마이드림의 입양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마 인디언킹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갑니다. 4번마 순간의 법칙, 또 안쪽에 1번마 파크맨, 7번마 최강 오피서, 9번 샤프킨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어쨌든 뭐 10번만 인디언킹이 가장 낫죠. 뭐 물론 이제 승운전이라는 부담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인디언킹은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고 또 다시 외곽 강선의권 내지 뭐 선두권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승운전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대신 컨디션은 뭐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디언킹은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고 순간의 법칙 같은 경우는 기본 마필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결승선에서 뭐 재찍을 놓치는 좀 불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재찍을 안 놓치고 우승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법칙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2% 부족하죠. 워낙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도 좀 변수는 있는데 저는 9번 샤프킨즈를 세게 봅니다. 이 샤프킨즈 같은 경우는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해요. 지난번 경주 1600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마필은 뭐 1600이 쉽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착순권에 진입하면 끈기를 보여줬고 지난 9월 달에 1300에서는 아무래도 승군전이었었죠. 승군전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승군에서 두 차례 경주를 충분히 적응을 했고 또 이번 경주도 편성이 강하지 않고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다는 점 또 적정거리 1300이라면 그보면 사프킨즈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그래도 더 보여줄 거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9번 샤프킨즈가 이번 경주 입상의 찬스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팔경주 혼합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본만 레이스죠. 뭐 배당판은 5번마 킹더 그레이, 또 4번마 찬란한 에이스, 2번마 오하마, 또 외곽이 10번마 데빌킹, 11번마 아리온 메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킹더 그레이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뭐 예그린의 7마신이에요. 그만큼 뭐 킹더 그레이란 마필도 물론 이제 김영국 기수가 계승해서 인기 마필인데 대신 또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같은 인기 마필인 찬란 에이스보다는 세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찬란 에이스가 뭐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거름의 여력도 좀 더 있기 때문에 킹더 그레이보다는 그래도 4번 찬란 에이스가 같은 인기 마필이지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4번 5번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타 마필을 압도할 정도의 능력만 하는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변수가 좀 있어요. 뭐 데빌킹이나 아리온 메탈, 오하마 이런 마필들도 뭐 최근에 착순권에 진입해서 팔립니다만 뭐 과연 뭐 인기 마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그런 마필들이죠. 따라서 제가 노리고 싶은 마필은 안쪽 1번 바다스타입니다. 이 바다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26일 날 막판에 올라오면서 끈기를 발휘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경기는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조교 강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랬던 그런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번 경주는 뭐 연일 뭐 스포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이 컨디션을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또 바다스타 입장에서도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결국 이제 힘싸움으로 입상마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 1번은 바다스타의 힘도 뭐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먹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액면은 떨어져 보입니다만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뭐 8월 달부터 사실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좀 안 좋았던 점 이번 경주를 다시 한번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려놨다는 점에서는 일반 바다스타의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재밌는 그런 레이스죠. 배당판은 6번마 한금거탑, 8번마 로켓 블레이드, 5번마 중앙대로, 4번마 오션라인, 또 2번마 소나타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배당판은 6번, 8번이 대끼일 텐데 저는 8번마 로켓 블레이드는 안 봅니다. 이 로켓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약한 편성에서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힘겹게 올라오는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게 우승을 거머쥘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만 아주 막판 눈물겹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로켓 블레이드도 장담을 못해요. 거기다 부담 중량이 무려 4kg가 늘어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김영gun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편성이 만만치는 않아요. 상대마들의 전력도 그렇게 화려한 면타를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은 없습니다만 한 마리 어떤 마필을 쉽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에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로켓 블레이드는 요거는 빼고 갑니다. 출전 누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로켓 블레이드를 빼는 순간에는 정말 이게 또 짜피하는 배당이 거의 나오는 상황이고 어쨌든 항공거탑을 주력 맞거나 가져가야죠. 항공거탑은 단독 선행의 찬스를 다시 한번 맞이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미 1300 또 지난번 1400에서도 입상을 차지했었던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인기 마필보다는 항공거탑이 무시하기 좀 어렵다. 일단 항공거탑을 주력 맞고는 가져가고 역시 숨어있는 마필 항공거탑에 붙어서 이것도 주력 맞고는 한방 맞고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것도 짭짤한 배당이 보장이 돼 있는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 경주인 1등급 1200 단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좀 변수가 좀 있어요. 배당판은 6번마 유역블루 중심으로 해서 4번마 디퍼런트 디멘션, 2번마 감동의 바다, 3번마 퍼스트 매지컬 여러 번 팔렸는데 이번 경주도 강축은 없습니다. 강축이 없다기보다는 저는 유역블루를 좀 빼고 공략을 하고 싶어요. 유역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 전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미국 경매에서 사볼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유역블루는 힘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1200 이 빠른 페이스에서 과연 막판에 오를 수 있냐. 물론 이제 앞에 선행마들이 몸싸움이 치열하고 오버페이스가 된다면 레이스 전개적으로는 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의 전력도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앞선이 퍽 서버리고 바닥에 있다가 어부지로 올라오고 이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유역블루도 최근에 계속 그 준우승에 머물면서 예전에 보여줬던 어떤 그 화려함마저도 좀 많이 퇴색이 된 지금 5짜리 마필인데 유역블루도 이제 능력의 정점을 거의 찍어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최단거리 1200이라면 유역블루도 장담을 못합니다. 따라서 유역블루는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저는 감동의 바다를 봅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의 바다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해서 그 네임 밸류 때문에 많이 팔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좀 무시를 했던 마필인데 왜 봐야 되냐면 역시 감동의 바다는 이제 7살짜리 마필입니다. 전성기가 좀 지나갔죠. 많이 지나가고 있는 마필인데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감동의 바다도 이제는 장거리도 물론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는 거리는 사실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전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전에 그 화려함을 보여주기는 어려운데 한 발을 딱 쓸 수 있는 경기는 역시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1200이라는 점. 지난번 역시 1400에서 3차기 아쉬움이 있지만 강자들 팀에서 대등한 전력을 보여줬고 1200으로 경주가 더 줄어드는 조건이라면 일반 경주 1200은 감동의 바다가 아직은 강자로 군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2번마 감동의 바다를 관심마로 가져가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으로 오늘 10개 경주 살펴봤고요. 또 일요 부산교차 6개 경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